안녕하세요. 게임 디자이너 억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기계 중에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라이트가 거의 고급형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리얼리티, 퀄리티가 다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서 제가 이제 엔진 쪽 기반의 라이트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라이트는 어떤 3D 소프트웨어든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법이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 속성이나 이런 것들 거의 기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시간이나 렌더링 기준으로 정해지는 값에 따라서 방법이 좀 약간 바뀌는 정도의 수준일 뿐이지 원래 라이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리얼 엔진 라이트는 여기 보면은 모드 속에 라이트라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5가지 종류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 5가지가 실제는 이제 나눠져 있는 형태가 어떤 각도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리고 뭐 360도 방향을 보내준다니까 한쪽 방향에 대한 각도 방향이 있다든가 사물에 대한 장애물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속성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면서 종류와 속성들을 알아보면서 이 값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인트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라이트 실제 이제 맥스 사용자에서는 옴니라이트로 많이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빛의 포인트를 다 살리는 기점 또는 빛 자체가 빛이다라는 360도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라이트입니다. 자, 옴니라이트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 디테일 쪽에서 속성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속성 부분에서 같이 전체별을 카테고리를 보면은 라이트부와 렌더링 부분, 라이트 매스 기반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가장 첫 번째는 트랜스폼. 자, 빛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그리고 빛의 모빌리티, 스태틱 고정 형태로 할 것이냐, 스테이셔너리 정적과 동적, 고정과 이동, 무버빙이 될 수 있는 2가지 조건을 같이 조정을 할 것이냐, 또는 무업을 그냥 모든 게 움직이는 사물의 기반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적이냐 동적이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보통 배경 작업에 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스태틱 기반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사물이 있었을 때 스테이셔너리나 무어블 조건을 클릭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스태틱 조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조건의 차이점은 스테이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어쩌면 동적과 정적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한번 굽기라는 라이트 맵을 굽기라는 형태를 제공해서 실제 이제 빛의 바운스나 이런 걸 다 텍스처화 시켜서 가공하기 때문에 실제 무버블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바운스 값이라든가 기타 빛의 내용들이 조금 더 고려돼서 렌더링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정체 물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칼라 면에서 잘 활달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스태틱 조건을 지정하게 되면은 일단 속성 부분에서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도 그냥 이거는 무어블과 동일한데요. 일단 굵기라는 빌드 시스템을 딱 렌더링 이미지로 결정이 하게 되면은 실제 이 화면 자체의 내용보다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무어블로 사용했을 때 가장 저기 보면은 무어블이나 스태틱 다 고정 형태가 되면은 자, 스태틱 하면서 프리뷰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셔너리도 구워야 된다라는 프리뷰 있고 무어블은 삭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무어블 조건으로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면 형태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 스태틱으로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빛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 형태를 가지고서 제공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이제 0을 제공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전에 굵기가 남아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조건에서는 이미 구워져 있는 매트리얼 맵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월드 세팅에 가서 자, 라이트 맵
라이트 매스 안에 있는 매스 세팅 안에 있는 라이트 맵에 여기 보면은 포즈 값을 눌러서 확인하시게 되면 빌드가 라이트 정보량을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키시고 디테일 가셔가지고 무어블로 진행을 해보시면은 순수하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틱 조건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0값이 돼도 빌드 체계가 이제 구워진 게 까만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스태틱 조건에서 다시 정의할 때 저희가 이제 볼 때도 재질은 이제 무어블로 조건화가 됐기 때문에 그 빛의 방향을 보고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세기에 대한 빛의 세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세기는 일단 어떻게 보면 빛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빛의 내용들을 전달하게끔 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 내포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의 결정이라서 사실 사용하는 세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이제 적당하게 매칭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세기에서 투과적인 면을 보면은 거리 형태를 제공합니다. 거리 같은 경우도 빛의 양의 방출이 어느 정도까지 빛이 살아있고 가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150 정도만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거리에서 매칭을 한번 해보고 빛의 세기량을 아주 세게 하니까 실제 범위에서는 엄청량의 그라데이션, 이 형태가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1로 하게 되면 그라데이션 형태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형식으로 해서 멀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형태가 뭐 한 1 정도만 해가지고 한번 제가 걸어보도록 하고 150짜리를 할 때 빌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자, 퀄리티 자체에서는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높음 정도의 수준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빌드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과 같이 라이트 맵 자체가 이제 구워지면서 구워진 걸 화면을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무어블로 사용했던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제가 사용했던 거는 지금 이 정도의 빛값 처리를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항목의 빛값 처리를 봤었을 때 현재 간접광이라는 걸 제가 제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빛이 어느 정도 1이라는 값의 거리 150의 그라데이션은 한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오는 거에서 자, 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빛이 출발을 해서 이면을 닿아주는 이 과정에 진짜 여기 0이라는 값, 여기 정도의 거리는 0.5다 그러면 0.5 값을 내포해서 빛을 발산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을 출발해서 면이 닿는 거리에 따라서 나오는 세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거리의 형태에 따라서 좀 하게 되면 점점 멀어지는 관계로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자, 제공되는 뭐 1.5 다시 한번 올려서 정리를 해보면 자, 월드 기반은 이 정도 기반에서 이 정도 더 빛의 내포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세기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공했었을 때는 이미 무버블이라는 것을 제공을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맵에 대한 처리가 월드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넓어지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추가 면적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밑에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이제 모든 3D 소프트에서 사용되는 라이트에서는 간접광이 주어지게끔 하는 것들이 좀 처음엔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급 렌더링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된 거는 스카이라이트하고 간접광이었습니다. 간접광 같은 빛이 한번 와서 튕기고 그 값에 대한 내용을 매트리에서 가져다가 바운스 시켜가면서 빛이 소멸될 때까지 과정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인다이렉션 간접광을 몇 개 하겠다 그러면 3번 튕기거나 2번 튕기는 과정에서 빛을 포괄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일단 간접광에 대해서 없었던 이 값과 자, 한 3 정도 제공하는 간접광의
빌드는 어느 정도 제공이 될지 한번 보시면은 이 뒷면 쪽에서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실 겁니다. 자, 빌드하는 이 과정들은 지금 이제 최소 단계로 좀 맞춰놓은 거는 아무리 이제 시스템이 좋아도 빌드라는 것에 렌더링 걸다 보니까 작은 단위도 빨리 걸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 가지고 있는 면보다 좀 더 이 빛에 들어오는 양들이 더 부드럽게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에서는 단일색 라이트를 하고 매트리얼 재질이 없다 보니까 간접관 역할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재질을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재질에 이제 노란색을 한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발생되는 과정 중에 빛을 맞고 이쪽에서 튕기는 두 번째 간접광이라는 색깔 부분들이 어떻게 포괄돼서 들어가는지 보시면은, 원래 흰색 부분을 넘어가면 다 흰색이 되어야 되는 항목을 이 재질을 섞어서 그 부분이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쪽 측면 같은 경우는 간접광에 더 왜냐하면 빛이라는 1값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값이 아닌 어두운 쪽 측면에다가 빛이 바운스 돼서 그 색깔을 밝은 쪽으로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광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세기가 좀 약해서 이런데 조금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정도 해서 빛의 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빛의 세기가 좀 셀수록 여기서 튕기는 양도 세져요. 네. 그래서 세지는 양에 따라서 주변 색들이 분명히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 빛의 양에서 이 부분의 세기가 안 센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 가장 노란색이 뜨는 값들은 어디냐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해당 사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옴니 라이트 또는 포인트 라이트는 360도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 빛 처리가 일로 와서 일로 튕기는 값이 있지만 실제 여기서 소멸된 0.5에서 이 값으로 가는 뭐 0.3 이렇게 갖다 치면은 소멸되는 값의 위치점에 따라서 이 빛에 넘어가지만 얘는 360도로 흰색을 갖다 놓기 때문에 이 빛의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스팟라이트로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이제 스팟라이트를 하나 제공한 값을 자, 정리를 했는데요. 빛의 세기부터 내용되는 그 값들을 한번 다시 여기서 빌드를 해서 간접광을 아까 3번 했던 것처럼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빛의 방향을 한 곳으로 제가 몰아서 넣었을 때 이 사물을 빛을 받고 이 사물이 튕기는 바운스 컬러의 형태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빛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빛의 재질에 따라서 이 영향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빛이 이 방향만 돼 있으니까 흰색 값은 지금 여기만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옴니 같은 경우는 360도 방향 사정 전체적으로 갔기 때문에 원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바운스의 양보다는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겁니다. 세기 때문에 이 색을 덮어서 흰색이 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제공하다 보니까 아까 그 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옴니라이트에 사용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포인트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재질의 빛의 형태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면으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의 형태를 제공하고 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잡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빛이 튕겨지는 이 값에서 적당하게 여기 부분은 약간 옐로우 형태가 제공이 되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서 포괄하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빛의 전체 부분들을 할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간접광의 역할이고요. 이 간접광은 스태틱 메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향에 따라서 빛의 간접을 바운스 시켜서 어떻게 보면 GI 기능, 글로벌 일미네이션 기능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나중에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세팅되는 과정 중에 내용으로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라이트 컬러입니다. 자, 라이트 컬러는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냥 색상 덮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라이트의 색깔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자, 색온도 지수입니다. 그래서 색온도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색온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라이트 컬러에서는 흰색 기반을 스타트를 해주시고요. 이 색온도는 켈빈 온도를 또는 켈빈 단위를 활용하는 색조값입니다. 그건 표준 라이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지금 보면은 표준 켈빈 도수 값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촛불이라고 불리우는 1500에서 1900 색상은 이렇게 붉은색의 기반 101.9. 우리 흔히 이제 생각하는 색깔들이 이 켈빈 온도에서 나오는 색깔하고 거의 완벽하게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색깔이 여기서는 이제 자연 계측에서 표준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공식화 시켜놓은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모닥불은 붉은색이야. 근데 좀 약간 주황색이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표정할 수 있는 값들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표준 온도에 대한 아주 리얼리티를 만들 때는 표준 온도색을 그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 온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아까 켈빈 지수 1500 정도에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요 라이트에 기본형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값에서 촛불의 형태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촛불의 형태에서 제공할 때 필요한 것들은 아까와 같은 내용보다도 거리의 형태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거리하고 촛불 형태의 어떤 빛의 세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촛불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촛불의 색깔하고 온도 두 가지를 여기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1500부터 시작을 해서 드래그를 한번 쭉 해보시면은 2300 정도 되면은 황혼이 지는 값. 그 다음에 5500 정도 되면은 대낮 주광. 6500 정도 되면은 주광보다는 조금 더 3시 정도라. 그 다음에 7500, 7800 정도 선 넘어가면은 흐린 날로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색깔 자체가 점점 푸른기에 가까운 값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푸른 날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이나 우중충한 날 이런 쪽에서 좀 제공을 한다. 스카이 쪽에서 나오는 빛처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색값에 대한 기반적인 형태를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 온도는 뭐 촛불에서 써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칼빈 온도가 이러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분위기나 흐름을 내. 뭐 우리가 이제 할로겐 같은 거 정리하겠다 3200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런 빛의 형태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거를 좀 하겠다 그럼 3500 정도 제공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옐로우 톤이 살짝 섞여 있는 맛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색온도라는 것은 라이트 컬러 부분하고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준화된 색상에 대한 기본인 거고요. 그 라이트 컬러는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색상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줄 수 있어 하면은 연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컬러의 형태를 제공하는 것은 라이트 컬러, 그리고 표준 온도차에 의해서 컬러를 제공하는 것은 색온도 지수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거리 형태를 보는 이 자체인데요. 거리 상태에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을 키워서 확인할 수 있는 면들을 최대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스태틱에서 라이트가 되는 이 공간에 이 빛의 바운스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빛의 태양에서 바운스 돼서 색깔 변화되는 것도 이제 과정 중에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날 스태틱 렌더링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스테이셔너리처럼 제공했기 때문에 살짝 나오는 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면은 아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거리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빌드를 거시게 되면은, 자, 요거 값 정도에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좀 내려서 또는 더 진하게
이런 것들로 이제 제공해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 된 거 보면은 아까와 다르게 빛의 세기가 좀 강렬하게 했고 받는 빛의 형태가 제공되는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건 노란색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요 톤, 어두운 부분에 대한 톤들이 다 노란색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보통 표준 기반은 6500에서 5500에서 6500 정도의 흰색이라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 색깔 노란색이 쭉 붙는 것 중에 하나는 빛이 바운스 될 수 있는 조건들이 3번 정도의 바운스 되는 조건들에 의해서 약간 이쪽의 옐로우 톤을 조금 가미할 수 있는 것은 이쪽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제 빛의 어두운 쪽에 관리되는 부분만 유일하게 옐로우 톤이 되는데요. 색상보다는 좀 여전히 약해서 이 값들이 좀 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접광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스팟라이트를 했었을 때 빛이 그 부분에 몰리고 안 부분에 어두워진 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넘어가는 걸 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라이트 자체가 발산되는 구가 아까 전에 구체형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포인트가 스타트점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제가 그 러프니스 조건을 완전히 반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되면은 자, 그래서 러프니스 조건을 만들게 되면은 실제 이제 물체에 대해서 완전히 반사형으로 제공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라이트를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사물이 반사가 됐고요. 좀 약하게 해볼까요? 반사가 됐고 이 사물을 움직여 보면은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저쪽에. 자, 스타트점입니다. 자, 발광체에 대한 크기가 되어 있는데 이 발광체 크기에 대한 것이 어디서 발생을 해서 어떤 면 정도를 하겠다 하면 이 빛에서 전체적으로 쏜 거예요. 자, 근데 빛 구 형태에서 이 포인트가 크게끔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반지름 형태, 반경 형태를 가지고서 제공해 보면은 자, 구체가 활성화됩니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쭉 나오죠. 이 노란색은 어떻게 보면 빛 포인트가 여러 개 몰려 있는 전체 한 전체의 흰색 구로 지정이 돼서 이런 면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처리가 되는 이 환경 자체를 보시면은 하얀색 구가 이렇게 면적적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에요. 자, 이거의 역할들은 자, 한번 이런 데 해보겠습니다. 자, 빛구를 만들었을 때 역할이라는 게 자, 그림자의 부분 자 보시면은 원래 그림자에 이 정도 강도가 뭔가가 더 들어오고 나가고 했죠. 거리를 보면서 확인하고 하는데 실제 이제 요 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빛구가 없던 요 시절의 요 형태는 출발점이 여기서 스타트하기 때문에 요 빛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면적 처리가 빌드를 걸면은 좀 이렇게 이제 각진 형태에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빛구가 커져 있는 상태면은 빛에 들어오는 양이 여기서 일로 들어오는 양까지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위 형태나 내용들을 좀 더 쩌다하게 맞춰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형태를 제공을 하고요. 이번에 빛구가 이 모양에서 빛구의 확산이 좀 커졌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빛이 여기 오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쪽에 빛살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빛구 형태를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빛구가 스타트점 출발의 형태가 1값인데 그 1값의 영향에 따라서 아까 전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그라데이션이 맞춰져 버렸죠. 그 영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빛구의 형태를 맞춰서 내가
안쪽에서 빛이 스타트가 되는 출발점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넣어버리시면은 구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큰 영향은 이런 면적으로 돼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빛구 형태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자 빛이 여기서 발산되고 또는 여기 일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허영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세기값에. 그래서 이 형태를 빌드를 걸어보면 지금과 같이 빌드를 딱 하면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딱 펼쳐지게 되고 자 주변에 여기에 빛에 의해서 사방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실제 이제 빛의 형태에 따라서 면적 처리를 빛구는 안쪽에 일값 그리고 여기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엔딩점이 되는 끝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면의 형태를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보면 뭐 등이나 이런 거 제공할 때 빛구 형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의 정보량에 따라서 컬러도 보내주고 싶을 때는 센터에서 넣어가지고 제공하시면 간접광에 의해서 이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좀 기능상에서 좀 독특한 기능이긴 하지만 좀 활용도 많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라서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빛구의 형태에 따라서 아주 날카로운 단일 빛인데 요거를 좀 부드럽게 풀면은 소스에 대한 것을 소프트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뭐 19짜리인데 한 1, 2, 3 이렇게 해보시면은 빛의 형태가 부드럽게 퍼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퍼지게 되면 요면에 대한 각도나 내용들이 좀 강약 조절을 해서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과정들이 보여요. 부드러운 역할이라는 항목이 좀 명확하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지만은 실제 이런 부분의 날카로운 것들을 점증적으로 그라데이션 준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드를 한번 걸어보면은 아까 리소스에 가지고 있는 이면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가미해서 여기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처리를 해준다는 건데 소스가 뭐 빌드에 프로덕션으로 할 때 조금 더 드러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 보시면 조금 더 아까하고는 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죠. 근데도 부드러움의 척도를 조금 결정해 준다는 면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옴니 기능 중에 요거는 이제 그 포인트 라이트 기능에서 가장 많이 좀 활용이 될 듯한데요. 원래는 이제 레디알 기능에서 이 구체형 말고 형광등처럼 긴 구운데와 캡슐형 같은 거 그런 거 제작할 때는 사실 리소스를 포인트로 막 여러 개 카피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길을 넣으면 캡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빛구의 출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형광등 형태로 일자 형광등으로 해서 이면을 잡아주면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따라서 이 형광등처럼 빛의 형태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형광등처럼 딱 나왔죠. 좀 더 날카로운 부드러움이 아니라 이런 걸 보시면은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빌드를 걸어 보시면은 지금과 같이 빛의 형태의 이면을 일자로 계산하고 여기서부터 그라데이션 과정을 결정합니다. 약간 형광등처럼 빛의 느낌을 제공하겠죠. 자 근데 단점이 아까처럼 빛구의 원형 상태로 해서 제가 여기를 넣었을 때 이 부분이 딱 나와주면은 좋은데 사실 이게 좀 아쉽게 이 기능은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빛의 형태의 구체나 이거를 길이로 계산했었을 때는 빌드를 해보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도 아니고 즉 길이면이 아닌 다른 부분 라이트가 제외 조건이 되는 항목이 만들어져서 실제는 이렇게 라이트 제외로 사용이 돼요. 좀 약간 아쉽죠. 이런 부분만 또 딱 들어갔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빛구 처리 관련된 항목이
캡슐형으로 출발을 해서 좀 어떤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에는 완벽하게 좀 활용이 될 것 같았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비구 형태가 있을 때 길이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여기가 생성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실 때는 길이 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